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찾아뵙고 있죠. 오늘 모신 경제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홍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고요. 예,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네, 오늘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같은데요. 공모주 청약 엄청나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 기업 공개하면서 공모주 청약 받았는데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25대 1. 그리고 청약 자금이 58조 6천억 원. 이게 원래 매번 뭐 공모주 청약하면 이만큼 몰리는 겁니까? 아니, 역사상 최대입니다. 아, 그런가요? 역사상 최대입니까? 예. 뭐 저도 깜짝 놀랐고요. 예. 아니, 아무리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건 알지만 60조 원이라는 돈이 몰릴 정도인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예상 못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가까이 넣어도 한 5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억에 5주라. 예, 이 회사가 이제 전망이 밝다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네. 그러더라도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100%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건 일단 그 6월 달에 했던 SK 그 바이오팜이라고 혹시 예. 뭐 시끄러웠었잖아요. 막 엄청 올랐다가. 예, 올랐다 해서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익은 났죠. 이때가 얼마 들어왔냐면 31조 원. 31조 원. 예, 그러니까 불과 한 두세 달 사이에 두 배가 두 배가 됐다라는 건 일단 시장이 뜨겁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점점 더 돈 빌리는 걸 겁을 내지 않게 됐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 돈으로는 안 사실 이걸 하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 그만큼 그래서 다 현금들을 다 갖고 계신 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원래. 이제 이게 그 제도가 예. 돈을 많이 넣어야 많이 배정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변경 이야기는 있는데 네. 이 이제 공모주 제도라는 게 원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주식에서 한 5분의 1 정도를 개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 개인들은 돈을 청약대금 넣은 만큼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율대로 주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대신 부유하신 분들이 유리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마통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위험도 통장. 커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근데 뭐 위험까지는 크게 아닌데 아무튼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재빨리 돈을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게임인 거는 맞죠. 네. 그 빨리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모르겠지만 자꾸 안 오르고 또는 뭐 조금 떨어진다든지 조정된다든지 이러면 못 팔고 금융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근데 너무 배정된 주식이 적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많이 받았으면 또 그게 분명히 말씀대로 가능성은 있는데 네. 1억 넣어서 뭐 5주면 그게 이제 2만 원대 주식이니까 아하. 이게 뭐 5, 6만 원 간다라고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거지만 사실 그 차익이 어차피 그 닫는다고 그 액수가 다 배정되는 게 아니니까 재빨리 또 갚으면 다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또 하나 뭐랄까요? 문제랄까 좀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연령대를 청약 한 분 1,200명, 특히 10억 원 이상을 온라인 청약한 분이 1,200명이 넘었다는 건데요. 네. 그 중에서 70대가 1인당 청약 금액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어르신들 위한 게임을 개발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 전혀 그렇지 상관이 없나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예, 거죠? 우리나라 게임의 주된 계층은 20, 30대 남성들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공모주도 40대가 제일 많이 넣고 그렇긴 한데 네. 70대들은 원래 공모주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2만 가구,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니까 무려 1,000분의 1의 표본을 갖고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아주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60세 이상 노인들에서 전체 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주식을 포함한 이런 비중을 살펴보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 10%대. 그런데 했다라는 건 결국 이번에 거액 자산가들이 나섰다. 원래 이렇게 주식이나 뭐 이런 데 관심 없으신 분들인데 은행의 PB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이번에 청약을 했던 증권사들도 대형 증권사들이고 PB센터도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뱅크라고 해서 프라이빗 뱅킹. 보통 뭐 3억에서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통해 또 이번에 온라인을 많이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이제 좀 PB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액 자산가들도 많이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PB센터에서 뭐
그 권고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마케팅을 해서. 어차피 지금 초저금리니까 0.5%니까 10억 예금 넣어도 1년에 5% 500만 원 나오니까 아하. 그 돈 하느니 10억으로 주식을 예를 들어서 네. 몇십 주라도 받으면 아하. 짭짤하지 않냐? 며칠을 그리고 보유 안 하고 또 팔면 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면 충분히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매력 있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뭐 그래봐야 이제 얼마 못 받습니다만.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해서 주식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네. 생각을 하셔서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모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주 청약, 공모주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던 회사가 네.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새롭게 데뷔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네. 뉴 이슈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구주와 신주 발행이 있는데 이제 신주 발행을 이번에 한 거고요. 주식 네. 공모를 해서 청약자들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자기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행사. 아하. 그래서 이걸 IPO, 뭐 기업 공개 및 또 주식 공모 이렇게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뭐 2003년에 들었던 네이버 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들, 또 다음 지금 카카오가 됐지만 네.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상장하면서 부족한 자금들을 시장에서 조달해서 그걸로 새로 투자하고 또 뛰어난 직원 고용해서 이렇게 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기업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식시장의 꽃은 그 아무래도 이 공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공모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따라오는 건, 오르는 건 나쁜 일은 아니다. 네. 다만 이제 공모 시장이 이렇게 너무 뜨거워지는 것은 좀 역신호이기도 하다. 역신호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대급의 공모가 있었던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우리 88년.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전주 공모. 맞습니다. 제가 그걸 받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예. 제 손에는 없어요. 대부분 다 파셨습니다, 바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기억납니다. 저도 줄 섰던 국민주, 기억이. 저희도 부모님 대신해서 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4월, 5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줄 네. 섰는데 예. 322만 명에게. 아, 322만 명이 팔았고요. 주식이 얼마냐면 15,000원. 네. 지금 18만 원 하거든요. 제가 오. 오늘 사실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였으면 어마어마한 그때 수익을 갖고 있었으면, 났을 텐데 네.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이 89년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전주. 예, 이때는 13,000원. 지금 21,000원 하니까 이건 좀 그 세월이 얼마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 문제가 우리나라가 고해 1988년, 89년이 마지막 불꽃이었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1,003포인트 전 잊을 수 없습니다. 1,003포인트 주가까지 오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정처 없이 주가가 떨어지기 폭락해서 시작했고, 예. 3년 뒤였던 1992년 봄에 450포인트대까지 빠지면서 이 수익률들이 포처럼 마이너스 59%, 한전이 마이너스 43% 났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국민들이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대거 투자했다가 네. 큰 손실을 보고서 이걸 헐값에 팔고, 이 대부분의 주식들은 사실 지금 보면 외국인한테 가 있는 거죠.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냐 생각해 보면 결국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작았어요. 네. 작았는데 98년, 99년 이 두 해 동안 주식시장이 100이라고 하면 네. 새로 들어온 주식의 규모가 20이 넘었어요. 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1000포인트까지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크니까 아하. 공급 물량이 역사상 최대로 들어버린 거죠. 아.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진, 물론 이제 그때 3조 호황이 끝난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타이밍이 너무 안 좋게 돌아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 공모시장, 국민주라는 게 참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어떻게 보면 주주자본주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 들어온 가격도 그때는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원체 주식시장이 너무나 좋은 시절에 모든 투자자들이 다 사자밖에 없던 시장에 들어가서 공급 예. 물량이 많아지니 그 뒤 좀 비극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관련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499 하나님,
마통이라도 뚫고 싶었는데 이 마통이 뭡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마이너스 동장 마통이라도 뚫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워요. 네, 이해합니다. 김유식님은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도 안 했네요. 예, 1억에 5주니까. 8711님 거액 자산가들이 몰렸다니 자산은 없지만 괜히 해볼 걸 싶네요. 또 박현선님 저는 전업주부다 보니 주식은 어려운데 카카오 게임즈 보니 저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주시긴 주셨는데 뭐 그동안의 그 공모주의 흑역사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청약해서 공모주를 받으면 이건 확실한 수익이라는 그건 수익이 겁니까?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조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자본시장연구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투자협회라는 큰 협회에 있는데 거기에 계열 연구소인데 굉장히 좋은 연구소죠. 이 연구소에서 IPO 공모주 주가 변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재밌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실제로 그 거래된 날 저희들 이제 따상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따블 난 상한가라는 뜻입니다. 따블 난 상한가. 그러니까 그날은 첫날은 주가가 10,000원에 상장했다면 2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하루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가 상한가 배율이 30%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면 13,000원까지만 오를 수 있잖아요. 상한가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공모주는 예외입니까? 그거 예외가 그날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모주 시장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고요. 마치 그 아파트 청약 당첨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로또에 비할 수는 없죠. 로또 아파트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비슷한 것 같네요. 로또 아파트는 정말 금액도 로또죠. 1등에서 2등 당첨자 정도의 금액이 나오니까 그건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100억짜리 미만 공모를 들어오는데 주식들을 고객들한테 쫙 팔 때 100억 원 미만으로 파는 소형 기업들은 그날 45% 오른대요. 그리고 이제 500억 이상 이번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한 20%.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들어올 때 확실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면 좀 주가 상승률은 덜 할 수 있는데 이번 카카오 게임즈는 기대가 크니까 그보다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이야기 여기까지 나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이 시기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공모주 청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부터가 이제 좀 심장 떨리는 이야기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상장당일은 너무 좋은데 10일이 지난 다음에 주가를 봤더니 소형주 같은 경우는 평균 마이너스 9%. 12일이 지나니까 10일 딱 그러니까 2주죠. 10거래 일주일에 이제 5거래일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날 첫날 최고가를 치고 그 뒤 10일이 지난 다음에 주가를 비교해봤더니 소형주는 마이너스 한 9% 정도. 그런데 500억 이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가 나더라라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한 반년 지나서 120거래일. 근데 이게 진짜 실력이겠죠. 그죠? 그러게요. 들어올 때 그 뜨거움이 좀 사라진. 그때는 100억 미만의 주식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보호 예수가 풀려서 그렇다라는. 보호 예수가 풀려서.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들 투자자들 공모주 투자자들은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잖아요. 아싸는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 그냥 외부자라고 하겠습니다. 외부자죠. 외부자 입장에서 그 회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 특히 회사의 CEO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공모가 나와서 시장에 주가 급등할 때 그때 주식을 다 팔아치우는 일들이 예전에 너무 많았어요. 뭐를 해줘도 문제도 좀 있는 거죠. 자기 회사를 상장하자마자 팔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이 보호 예수, 그러니까 상장한 다음에 당신 주식 파는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계속 바꿔왔어요. 그래서 그 보호 예수 규정 바뀔 때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지니까 그걸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최근 통계만 이제 5번째 바뀐 통계를 놓고 보니까 그 보호 예수 풀리기 전부터 이미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아서고요. 그래서 그 보호 예수가 이제 6개월이거든요.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건 120거래일하고 비슷하죠. 120거래일 이후는 더 참혹해지는데 이제 거기서 평균 누적으로 마이너스 한 5%가 더 빠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다 평균입니다. 다 평균으로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들어왔으니까 과열돼 있다가 공급 물량 이거는 이제 88년, 89년 사례겠죠.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부자들 왜 지금 상장할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상장하는 거일 수도 있죠. 아하. 그 지금 가장 오랫동안- 높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오랫동안 기간 동안 주식을 키우고 벤처를 육성하고 또는 자회사를 키워서 아하.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그렇게 좋은 회사면 예. 자기 100% 자회사나 100% 자기 회사나 계열사로 계속 가져가도 될 걸 왜 네. 지금 우리한테 시장에 이렇게 내다 파느냐. 아하. 그건 내부자 입장에서 지금 이 가격이 나는 만족한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일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레미 시겔 교수라고요. 네. 주식의 장기 투자라라는 역사적인 책을 쓰신 예일대 교수님이신데 예. 이분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런 공부를 하셨어요. 네. 미국에서 있었던 신규 공모 8,000건을 조사하셨 8,000건. 예. 그러니까 이쪽은 데이터가 몇백 년씩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는 뭐 양은 엄청나게 크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시장을 이긴 주식의 비율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5분의 1 불과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너무 비싸게 들어온다. 아하. 두 번째, 너무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다. 아하.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서 그렇다. 근데 네. 또 반대도 있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거든요. 아하. 그런 기업들은 뭐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마가라고 불리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M이 거기 붙어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가 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데 두 가지 주의하자. 첫 네. 번째는 너무 처음에 과열이 붙어서 아하. 막 가격이 너무너무 급등하고 막 그럴 때는 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가격이 낙관적이라도 네. 너무 급등한 다음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자 보호예수 끝난 다음에 내부자들 매도가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예. 우리 사주 물량 쥐고 계신 분들이 사표 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건 좋은 신호는 아니죠. 아하. 내부자들 거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부자 됐다고 사표 냈다라는 건 그분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면 아하. 핵심 인재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보자. 그래서 아하. 저희들은 이런 청약도 좋지만 공모주 펀드 투자도 차라리 분산해서 차라리. 그런 것도 아하.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뭐 오늘 이 공모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의사항까지 마무리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5610님, 저도 땡비지라도 내야 하나 후회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위로를 또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참 주식에 대해서 자꾸 많이 알아가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우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